자, 우리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 가능한 것들 모두 다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스칼라하고 벡터. 이제 수학에서 어떤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버리자는 의미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스칼라는 뭐냐면 그냥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다. 그럼 이 물리량을 우리가 표현을 해낼 때 뭐 수치를 가지고 나타낼 건데 수치를 가지고 나타낼 때 이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나타내죠. 숫자만 가지고. 그러니까 크기가 그대로 숫자인 거야. 숫자가 그대로 크기인 거고. 그 다음에 벡터 같은 경우는 똑같이 크기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숫자도 같이 나타낼 건데 여기 방향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것을 나타낼 거야. 그게 뭐냐면 부호예요. 부호. 자, 그럼 여기서 이 부호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수학에서 얘기하는 양수, 음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수, 음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다 라고만 생각을 해야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부호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정반대의 개념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방향밖에 동시에 못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잡았으면 마이너스를 왼쪽이라고 잡으면 되고 반대로 플러스를 위라고 잡았으면 마이너스를 아래라고 잡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야지 플러스라는 숫자다, 마이너스라는 숫자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방향을 나타낼 때 그냥 부호로 나타내는데 이게 양수, 음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쪽 방향, 저쪽 방향을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있고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오른쪽으로 3이다, 왼쪽으로 2다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벡터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스칼라하고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에는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느냐? 스칼라라고 하는 물리량에는 빠르기만 나타내는 속력과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개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밀도라든가 질량 이렇게 측정되는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스칼라, 크기만 갖는 거다. 음의 질량 들어봤어? 뭐 들어는 봤어도 음의 질량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잖아. 그지? 그냥 플러스의 질량, 마이너스의 질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질량이야. 그지? 뭐 3g, 10g, 100g. 밀도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의 밀도 있어? 없잖아, 그런 거.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죠? 이동 거리도 내가 300m를 갔어, 500m를 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뭐 마이너스 500m 갔어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 그치? 그냥 크기만 갖고 있는 거고요. 속력도 마찬가지. 내가 1초에 3m를 가, 3m/s라고 표현하지 뭐 플러스 3m/s, 마이너스 3m/s 이렇게 나타나진 않죠. 그치? 자, 이런 것처럼 속력, 이동 거리, 밀도, 질량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스칼라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이 표현되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간다 또는 어느 방향으로 있다. 속력에 대치되는 게 뭐냐면 속도예요. 여기서 이제 속도랑 속력의 큰 차이점은 그냥 부호가 있고 없다의 차이야. 얘는 있고 얘는 없다. 똑같이 빠르기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부호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이동한다의 개념이 되는 거야 이게. 얘는 그냥 얼마의 빠르기로 간다. 그냥 얘는 무조건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에 대치되는 게 변위예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이라 그래.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이거 뒤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 우리 앞에서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죠.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속도가 더해진다. 근데 여기서 더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왜?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플러스 속도가 있고 마이너스 속도가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플러스 속도가 더해지는 거이거나 마이너스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플러스 3m/s라고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3m/s가 더해지면 빨라지는 거야. 맞지? 그지? 근데 플러스 3m/s에 마이너스 2m/s라는 속도가 더해지면 이거는 느려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해서 항상 빨라지는 운동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라고 하는 값이 더해지는 건데 플러스 속도가 더해지는 건지 마이너스 속도가 더해지는 건지에 따라서 빨라지는 걸 수도 있고 느려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힘. 내가 힘을 가한다. 물체에다가 힘을 준다. 우리 힘을 가지고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표현하죠. 그래서 힘의 요소도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 힘은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뭐가 있어? 하나는 크기,
그리고 방향. 이미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벡터량인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용하는 지점. 작용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크기는 뭐로 나타내고, 숫자로 나타내고, 방향은 뭘로 나타낸다? 부호로 나타낸다. 작용점은 뭘로 나타낸다?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그렸을 때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화살표를 이렇게 하나 쫙 그려놓고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방향인 거고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인 거고 요 지점이 화살표의 시작 지점이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작용점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도, 변이, 가속도, 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그냥 벡터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방향은 뭘로만 표현된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부호로만 표현이 된다.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것들을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운동의 표현들이라든가 하는 것들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이동거리와 변위인데 이동거리와 변위. 이동거리는 뭐고? 스칼라고 변위는 벡터다 이렇게 봤죠. 이동거리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경로를 따라서 측정을 한 거리입니다. 실제로 가는 거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재는 거야. 왜? 그 다음에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란 뜻으로, 그지? 위치의 변화량이란 뜻으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위치 변화량이다. 그래서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 그 두 지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하고 변위하고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죠. 어떤 지점에서 지금 처음 위치라고 하는 뭐 집에서 나중 위치라고 하는 저기 뭐야 뭐 건물에 가는 건데, 그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러면 요 이동한 길이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재는 게 이동 거리가 되는 거고, 변위는 위치의 변화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만, 처음 위치하고 나중의 위치 그 값만 중요합니다. 처음 위치하고 나중의 위치 그리고 그 둘을 직선으로 연결한 최단 거리 그게 바로 변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이동거리는 요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다 재는 거, 변위는 처음하고 나중 위치의 최단거리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위치를 어떤 특정한 점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나중의 위치와 처음의 위치 차만큼 이동한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변화량이잖아. 변화량을 계산할 때 보통 이제 기준이 있죠. 그 기준보다 얼마나 변했느냐. 이걸 가지고 나타내는 게 변화량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 키는 180이야. 근데 지금은 182야. 그럼 몇 센치 컸다라고 얘기를 해. 2cm의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뭐야? 나중, 즉 현재의 키에서 처음, 언제? 10년 전의 키를 빼주는 거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나중에 있는 값에서 처음 있는 값을 빼주면 변화량이 나온다.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건 항상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수직선에다가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가 처음 위치고 여기가 나중 위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기준점에 대해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2m 떨어진 지점이다. 오른쪽으로 2m니까 위치는 플러스 2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오른쪽으로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플러스 7m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다? 나중 위치 플러스 7m, 처음 위치 플러스 2m, 플러스 7m와 플러스 2m의 차이만큼이다. 그래서 얘는 변위가 얼마다? 플러스 5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책 가져가. 자, 그래서 변위를 나중에 뭐 수직선에다가 나타내서 계산할 때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동거리는 그냥 경로를 따라서 그냥 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값이 나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동거리하고 변위하고 이렇게 두 가지 물리량이 있는데, 자, 두 물리량은 전부 다 물리량이니까 단위가 있겠죠? 단위는 둘 다 미터를 국제 표준 단위로 사용합니다. 미터를. 그래서 뒤에서 어떤 값을 계산할 때 이동거리나 변위 값을 대입해서 계산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전부 다 단위를 미터로 교환을 한 다음에, 미터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셔라. 뭐 센티미터가 나온다, 밀리미터가 나온다 다 필요 없이 미터로 바꿔서 계산하셔라.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운동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치의 변화, 변위하고 이동거리의 차이점만 볼게요. 자, 첫 번째가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죠.
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직선 운동한다 이거지. 직선 운동.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왼쪽으로 한 지점이 있고 오른쪽으로 한 지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는 중인 거야. 그러면 실제 경로는 그대로 요만큼이 되는 거고 처음 위치 여기, 나중 위치 여기 찍어놓고 위치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 변이하고 이동거리하고 어떻다? 같다. 자, 그래서 이거 뒤에서도 직선 운동, 한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거리하고 뭐하고? 변이하고 같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낼 거예요. 자, 실제로 이거 진짜 간단한 개념이지만 문제 풀 때 안 써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 위치하고 변이가 같은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다. 언제? 한 방향으로 갈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쪽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한다. 자, 방향이 변하는 운동에서 거기 그림에서는 뭐 두 가지 지점 찍어놓고 중간에 한 지점 찍어놓고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되돌아가는 거지.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되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동한 거리는 노란색 경로를 따라서 그대로 가면서 재면 되는 거야. 그게 이동 거리지. 근데 변이는 항상 뭐다? 처음 지점하고 끝 지점까지의 직선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동 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항상 이동 거리가 큽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변하기라도 한다면 이동 거리가 변이보다 항상 크다.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원운동하는 경우야. 원운동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빙글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오는 거잖아. 뭐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는 어때? 항상 같죠? 항상 제자리에 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변이는 얼마다? 0이다. 그치만 이동거리는 실존하지. 그지? 한 바퀴 돌면은 원주만큼, 두 바퀴 돌면 원주의 2배만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 이렇게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이용해서 뭘 찾아내느냐? 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즉, 속력과 속도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건 뭐냐면, 이런 거 하나 배워놨잖아. 거속시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래서 거리는 속력 나누기 시간이다. 여기서 거리는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속은 속력이 되는 거고, 시는 시간이 되는 거지. 자,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느냐.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라고 표현해.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자, 뒤에 가면은 뭐 물리에서도 그렇고 화학에서도 그렇고 뭐뭐당 뭐뭐밥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떤 물리량이 단위값당 어떤 물리량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많아. 그럼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단위 시간이라는 거에서 시간으로 나눈다라는 뜻이야. 시간으로 나눈다. 뭐를?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속력은 계산하는 게 이동거리를 뭐로 나눈다? 시간으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스칼라야 벡터야? 스칼라죠. 시간 한 방향으로 흐르기만 하지. 스칼라죠. 마이너스 시간 거꾸로 가는 거 없잖아. 스칼라를 스칼라로 나눴으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스칼라가 되는 거야. 부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단위를 썼고 시간 단위는 국제 단위로 초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 단위는 뭐다? 미터를 초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거고 1초당 몇 미터 이동한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1초당 몇 미터 이동한다 개념으로. 자, 근데 이렇게 속력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당 이동거리 해가지고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다면 속도라고 하는 값은 어떤 거냐? 단위 시간당 변위를 나타냅니다. 변위. 위치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변위는 벡터야 스칼라야? 벡터죠. 방향이 있으니까. 시간은 스칼라야. 벡터를 스칼라로 나눠서 부호가 그대로 살아서 가죠. 그래서 얘도 부호가 있는 뭐다? 벡터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변위도 단위를 미터를 써. 근데 시간도 단위를 세크를 써. 그러니까 얘도 단위가 뭐가 된다?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요 부분, 요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시간을 변위로 나눈 게 속도다. 그럼 이거를 옆에다가 그래프로 옮겨보면
자, 그래프에 이제 x축 값을 내가 시간이라고 두고 y축 값을 위치라고 두면 우리 요 운동 있지? 어디 갔어? 요거. 요 운동을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0초일 때는 여기 0의 지점에 있어. 그 다음에 뭐 몇 초가 지났더니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몇 초가 지났더니 다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뭐야? 이거 그대로 수직으로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찍어봐. 그럼 어떻게 돼? 쭉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운동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면 돼. 자,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나타내보자. 뭐 예를 들어서 0초일 때 여기, 그 다음에 뭐 2초일 때 여기, 4초일 때 여기, 아니면 뭐 여기를 t1일 때 여기, t2일 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면 0초일 때, t1초일 때, t2초일 때 어떻게 돼? 0에서부터 t1까지는 위치가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중이죠.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한다. 위로 점점점 올라간다. 위로 점점점 올라간다. t1까지. 그 다음에 t2까지는 어떻게 돼? 이번에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점점점 뭐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지? 그래서 시간에 따라 위치의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우리 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변위의 값을 가져온 거야. 그치? 변위 나누기 시간이잖아. 변위는 여기서 뭐로 나타낼 수 있어? 이 지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지점까지의 변위 이만큼이 되는 거고 또는 뭐 이 지점하고 이 지점까지의 변위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거를 시간으로 나눈다. 벌린 시간 분의 변위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0초부터 t1초까지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다. t1분의 이만큼. 이걸 뭐 s1이라고 하면 t1분의 s1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위치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뭐예요? 0초일 때하고 t1초일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만큼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즉 뭐냐면 그냥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가 있을 때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 뭐와 같다? 속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기울기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 뭐 3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2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될 수도 있고 특정한 한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값들을 한번 의미를 생각을 해보자. 자 지금 이거는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지. 2점을 지나는. 그러면 2점을 지난다는 거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의 평균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다. 왜? 얘가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점 뭐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속도가 변하고 있는데 단일한 값으로 계산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이게 뭐가 된다? 평균 속도가 된다. 자, 그래서 속도에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얘는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0초와 t1초의 시간 간격이 아주 좁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좁아지게 되면 여기 하다 보면 거의 한 점에 가까워지죠?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치 접선의 기울기 같은 거지. 그지? 극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건 뭐야?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되는 거지. 그 찰나의 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뭐라고 부른다? 순간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 점을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이게 뭐다? 순간 속도 개념이다. 그래서 평균 속도 개념하고 순간 속도 개념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거 잘 보세요.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으면 그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면 속도다. 근데 그 기울기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면 평균 속도고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면 순간 속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속도하고 속력하고 계산하는 방법 똑같은데 잘 봐.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같을 때는 생각해봐.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같을 때는 똑같이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각각 속력과 속도가 나오죠. 그때 그 값은 어때? 똑같게 나오겠지. 왜? 이동거리하고 변위가 같은데 같은 시간으로 나눠줬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는
방향이 변하는 경우에는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니까 속력하고 속도를 비교해보면 속력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그대로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해보자. 지금 0에서부터 t1초까지는 계속 변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있는 거지. 거꾸로 안 가죠?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0에서 t1초까지는 이동거리와 변이의 값이 어떻다? 같다. 맞아요? 맞아? 방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잖아.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 계속 오른쪽으로만. 이 구간에서는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근데 0초부터 t2초까지는 이동거리는 얼마야? S1 더하기 이만큼이지. S1 마이너스 S2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변위는 그냥 0에서부터 S2 지점까지잖아. 그러니까 평균 속도하고 평균 속력을 비교해보면 평균 속력이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변하는 건지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건지를 판단해서 변이와 이동거리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를 이용해서 속도와 속력의 대소 비교를 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넘어가 보면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가속도라는 개념은 뭐였다?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는가의 개념이다.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는 개념이다. 자,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느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속도라고 표현하는데 정의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어떤 물리량이라 했으니까 단위 시간으로 나눠라. 뭐를? 속도의 변화량을. 근데 속도의 변화량을 어떻게 계산한다? 아까 변화량은 항상 뭐였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는 거였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뭐야?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로 빼준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 빼준 다음에 그걸 뭘로 나눠라? 시간으로 나눠라. 그래서 가속도 개념, 가속도는 나중 속도를 처음 속도에 빼주고 그 속도 변화가 일어난 시간,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져라. 자, 그래서 이거 공식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얘를 문자로 바꿔서 가속도를 A라고 쓸 때 A는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는 0초일 때 속도 해서 V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처음 속도 무조건 0초일 때 속도냐? 그건 또 아니야. 내가 기준으로 잡는 그 기준점이 그냥 처음 속도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얘는 뭐 2m/s로 출발할 수도 있고 2초 후에는 뭐 몇 m/s로 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잖아. 그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서 처음 지점에 있을 때의 속도를 가지고 그냥 처음 속도라고 하는 거야. 무조건 출발할 때 속도가 처음 속도가 아니야. 알겠죠? 그걸 뭐로 나눠라? 걸린 시간. 이걸로 나눠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물리량이니까 요 녀석도 단위를 보게 되면 속도의 단위는 m/s였고 얘를 한 번 더 초로 나눴으니까 단위는 m/제곱세크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의 의미는 뭐다? 1초라는 시간 동안 단위 시간 1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한다. 이렇게 개념을 보면 되겠지. 하나 예시로 들어보면 플러스 3m/제곱세크다. 이건 뭐야? 1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한다? 속도가 플러스 3m/s씩 더해진다,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중력가속도 봤잖아. 중력가속도 뭐야? 플러스 9.8m/제곱세크. 그래서 얘는 속도가 1초당 9.8씩 계속 늘어나서, 그지? 1초일 때 속도는 얼마, 2초일 때 속도 얼마, 3초일 때 속도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잖아.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운동들을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와 있어요?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하고 변하는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속력과 운동 방향, 그 두 가지를 합성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속력과 운동 방향, 속도가 되는 거죠. 자, 속력이라고 하는 빠르기 개념하고 운동하고 있는 방향 개념. 속력, 빠르기와 방향 두 가지를 더한 개념이니까 속도 개념이 되겠지.
자, 요 속도가 어떤 운동? 일정한 운동. 변하지 않는 운동, 첫 번째.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도가 일정하다, 방향이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하면서 한 방향으로만 간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속 직선 운동은 그냥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거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냥 계속 가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위치, 시간에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 거잖아. 그럼 그 빠르기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뭐로 나타난다? 기울기로 나타난다 이거였지. 여기서 했잖아. 기울기로 나타낸다. 기울기가 빠르기잖아. 속력이고 속도잖아. 위치 시간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일정하게 그냥 계속 증가하는 거죠. 왜? 기울기가 속도니까 그 값이 일정해요. 그냥 쭉 갑니다. 예를 들어서 t1 초일 때 s1이야. t2 초일 때 s2야. 시간의 b가 곧 이동거리의 b가 되는 거죠. 그지? 시간의 b가 곧 이동거리의 b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그러면 한번 바꿔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속도에 따라,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면 속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계속 일정하게 그려주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속도 v라는 속도로 시간 t 동안 이동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요거하고 곱하면 속도하고 시간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변위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요 그래프의 아랫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변위가 되는 거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첫 번째 알아둘 사실, 그래프가 그리는 밑면적이 뭐다? 변위가 되는 거다. 자, 근데 얘는 지금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속도의 부호가 안 바뀐다. 방향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요거랑 뭐랑 똑같다? 이동 거리랑 똑같다. 맞죠? 방향이 안 변하니까 변위하고 이동 거리가 똑같죠? 그리고 속도하고 속력도 똑같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기서 가속도 개념을 봤으니까 가속도도 확인해 봅시다. 시간에 따라 속도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위아래로 움직이는 값. 시간에 따른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값.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x축 값분의 세로축 값. 이걸 뭐라 그래? 기울기라고 하잖아.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지.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뜻하는 거다? 가속도를 뜻하는 거다. 자, 벌써 그래프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배웠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뭐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 개념이다. 그 다음에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 개념이고 아랫면적, 그래프가 그린 아랫면적의 개념이 변위가 되는 건데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와 같다? 이동거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 대표적인 예시가 뭐 무빙 워크라든가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하는 것들. 일정한 빠르기로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죠.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나 운동 방향 둘 중에 하나라도 변하는 운동. 속력 또는 방향이 변하는 운동.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속력만 변한다. 자, 속력만 변하는 운동은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가속한다. 한 방향으로 가죠. 자동차 직진하면서. 근데 점점점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점점점 빨라지게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점점점 어떻게 돼? 속도가 느려지지. 방향은 안 바뀌잖아. 계속 앞으로 가는 중이긴 하잖아.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을 위로 던졌을 때. 공을 처음에 위로 던지면 어떻게 돼? 이 공이 윗방향으로 날아가지만 중력 가속도라는 힘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점점점 어떻게 돼? 점점점 공이 느려지죠. 이렇게. 그지? 그러다가 여기 최고점까지 오게 되면 여기서 멈추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속력만 변하죠. 어떻게? 느려지게.
반대로 최고점에 올라갔던 공을 그냥 내가 놔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점점점 아래로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지. 이것도 속력만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만 변하는 경우. 방향만 변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등속. 왜 등속이라고 해? 속력은 일정하니까. 근데 방향은 계속해서 변하는 원운동. 빙글빙글 돈다 했을 때 일정한 빠르기로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 이 지점에 있을 때 운동 방향은 그 접선 방향인 윗방향. 여기서는 오른쪽 방향, 여기서는 아래 방향, 여기서는 왼쪽 방향. 방향은 계속해서 바뀌죠. 방향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빠르기는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거. 자, 이렇게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든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든 어쨌든 속력, 방향 합쳐서 속도라고 부를 건데 그 속도가 어쨌든 변하기는 변하는 거죠. 얘는 방향이 변하는 거고 얘는 크기가 변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속도가 변하는 운동. 속도가 변하는 거를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앞에서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만 가속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것도 빠르기는 똑같지만 방향이 계속 변하는 것도 뭐라고 할 수 있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속력하고 빠르기가 빠르기래.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근데 작년 시험에 이런 것도 있었잖아. 뭐 이런 거. 이렇게 사람이 여기 위에서 작사를 들고 창을 던질 때 이쪽으로 던져야 되냐, 이쪽으로 던져야 되냐, 이쪽으로 던져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었지? 그지? 어디로 던져? 여기로 던지는 거였지, 그지? 여기로 던지면 어떻게 돼? 작살이 쭈르르륵 하고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죠. 이때 속력은 속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속력 점점점 빨라진다. 그죠? 뭐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점점점 빨라지죠. 그런데 방향은 어때? 계속해서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하지. 그지?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다. 그죠? 뒤에 가서 하면 나오겠지만 얘는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힘의 방향이 어때? 나란하지가 않은 상태지. 이런 상태에서는 속력하고 방향이 모두 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운동의 기본적인 표현들이고 어떤 운동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싹 다 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가속도가 있다 없다? 없다. 가속도가 없는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근데 벌써 이제 반쯤 맛이 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맛이 가면 안 돼요. 뒤에 가면 이제 더 어려운 거 할 거야. 힘과 운동에 표현해가지고 힘으로 어떻게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가. 그러니까 작년에 기말 때 뉴턴 운동 법칙 막 1법칙, 2법칙 막 다 했었죠. 그지?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실려서 와 있습니다. 원래 물리학 원 내용이야. 뉴턴 운동 제 1법칙, 2법칙, 3법칙. 그래서 1법칙, 2법칙, 3법칙을 가지고 이런 운동들이 있죠. 지금 가속도 운동이라든가 등속 직선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서 두 번째 챕터에서 내용들 먼저 정리해서 보고 문제 좀 같이 풀어봅시다. 자, 힘과 운동에서 이제 운동을 어떻게 힘과 함께 표현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볼 건데, 자,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우리가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양 변하는 거는 이제 안 보죠. 모양 변하는 건 안 보고 운동 상태가 변한다. 요것만 볼 겁니다. 추워. 씨.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 요것만 볼 겁니다. 그럼 이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 뭐야? 이거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야. 속도. 그지? 얘가 얼마나 빠르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요걸 가지고 보는 거고요.
자, 힘을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힘이 가해지기만 하면 운동 상태가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작용한 힘이 있어야 돼. 실제 작용한 힘. 여기서 실제 작용한 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뭐 이제 반대되는 힘, 여기서 상쇄되는 거라고 표현할게. 상쇄되는 거 이런 거 없이 실제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도 실제로 물체의 상태, 운동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요거를 변화시키는 힘,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알짜 힘이라고 한다. 알짜 힘. 그래서 알짜 힘은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산. 자, 합력이라고도 하고요. 합성한다라고 하는데 그냥 힘끼리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힘끼리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단 여기서는 꼭 벡터 표시로 하고 더해야 됩니다. 즉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쓰고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란한 경우부터 먼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나란한 경우 예를 들어서 수평면에 마찰이 없는데 물체가 하나 있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두 개의 힘이 같이 작용하고 있다. 그때 하나의 힘은 얼마예요? 2N, 3N이죠. 하나는 2N, 하나는 3N인데 자 벡터로 표시하면은 둘 다 오른쪽이니까 얼마?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플러스 2N과 플러스 3N을 더해라. 플러스 5N의 알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대로 작용하더라도 하나가 오른쪽으로 3N, 하나는 왼쪽으로 2N 반대로 작용하더라도 벡터 표시하고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 얼마? 플러스 3N, 마이너스 2N. 그래서 더하면 플러스 3N 더하기 마이너스 2N 해서 플러스 1N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란한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란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하냐? 평행사변형을 그려가지고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가지고 우리가 알짜 힘, 합성 힘,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오른쪽 위로 하나가 작용하고 뭐 오른쪽 아래로 하나가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요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 요거랑 길이가 똑같고 평행하게. 요거랑 길이가 똑같고 평행하게. 그린 다음에 대각선.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합력, 합성힘이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는 거는 거의 안 나올 거야. 이건 안 나올 거고 요거 위주로 나올 거예요. 지금 간단하지만 합성하는 힘, 계산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힘들이 있을 때 얘가 더했는데도 0이 될 수도 있고 더했는데 0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럼 더했는데 0이 된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간단하게 무슨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 속도가 안 변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운동 어떤 거?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또는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근데 반대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 속도가 변하겠네? 속도가 변하는 운동 뭐라 그래?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알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지만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어떤 운동을 해서 얘가 얼마의 속도로 얼마의 이동, 얼마의 변이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힘들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느냐. 자, 힘 종류를 한번 봅시다. 힘의 종류. 첫 번째 뭐가 있어? 중력.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만 짝짝짝 적어봅시다. 자, 중력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해? 물체의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죠.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질량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g mg로 나타내고요. 얘의 방향은 방향 어디? 연직 아래 방향. 여기다가 중력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 아래 방향, 이 아래 방향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힘 뭐가 있냐면
수직항력. 다 배운 건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수직항력은 뭐야? 물체가 표면에 접촉하고 있을 때, 접촉면에 수직 위로 떠받치는 힘. 이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그 물체가 여기 위에 있어. 그러면 이때 이 접촉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수직 윗방향으로 떠받치는 힘. 이걸 가지고 수직항력. 근데 얘처럼 이렇게 평평한 면일 수도 있겠지만 비스듬한 면일 수도 있겠지. 비스듬한 면. 비스듬한 면에서도 마찬가지야.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떠받쳐지는 힘.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접촉면이 평평한 경우에는 뭐가 같냐면 수직항력과 중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뭐야? 얘는 지금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니까 알짜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 물체에는 물론 중력이 당연히 작용하고 있죠. 어디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지. 운동 상태 안 변하지. 알짜 힘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이거지. 그 윗방향 힘이 뭐다? 수직항력이다. 그래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상쇄가 돼서 알짜 힘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중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당겨지죠. 자, 중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당겨지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돼. 이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인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성분. 즉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아래로 당기긴 하지만 이 중력이라는 힘을 이 녀석을 분해하는 거야. 어떻게 분해하냐면 이 접촉면에 대해서 나란한 방향하고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 이 두 가지로 분해를 하시는 겁니다. 거꾸로 하면 돼. 합성하는 거 거꾸로 하면 돼. 자, 나란한 거하고 수직인 걸로 하는 거니까 두 개가 직각을 이루겠지. 거꾸로 돌아와서 얘를 중력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얘가 뭐 접촉면에 나란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평면 이렇게 있는 거야. 수평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수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요 힘이랑 요 힘 이렇게 두 개로 분해를 할 건데 둘이 직각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평행사변이 직사각형이 되겠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 될 거니까 이 직사각형에 대해서 뭐 얘랑 수직인 어떤 힘으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 그림은 쓸모가 없네. 여기서 나란한 거하고 수직인 거 두 개로 여기다가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 대각선이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내고 이 값이랑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 값을 계산하는 거는 뒤에 가서 나중에 물투에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은 중력이라는 힘은 대각선의 크기지. 그 다음에 이 힘의 크기는 뭐야?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은 거잖아. 중력이 커, 직사각형의 한 변이 커. 중력이 크죠? 그러니까 이 수직항력은 중력의 크기보다 어떻다? 작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게 두 번째 수직항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수직항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찰력. 자,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자 미끄러지는 거 방해하는 힘이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 그다음 두 번째는 운동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말 그대로 멈춰 있을 때의 마찰력이야. 자, 멈춰 있는 거니까 알짜 힘이 얼마예요? 알짜 힘이 0일 때의 마찰력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물체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으로 내가 F의 힘이라고 하는 내가 주는 힘, 외부의 힘, 이걸 두 글자로 외력이라 그래요.
내가 외력을 주고 있어. 오른쪽으로 F를 주고 있어. 근데 알짜힘이 얼마래? 0이래. 그러면 외력과 크기는 어떻고 같고 방향은 반대인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게 뭐다? 마찰력이다. 그 중에서 정지하고 있는 상태의 마찰력이지. 그지? 그래서 걔를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야. 걔를 나타내면 어때? 왼쪽 방향으로 F라는 크기의 힘을 갖는다. 이게 되겠지. 이게 뭐다? 정지 마찰력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크게 해도 계속 크게 해도 멈춰 있으면 얘도 같이 커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뭐와 같으냐? 외력과 크기가 똑같다. 이겁니다. 외력과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 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 내가 F의 힘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뭐 V라는 속도로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봐. 점점점 심지어 빨라져. 그러면 알짜힘이 있다 없다? 있는 거지. 알짜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제는 외력보다 마찰력이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진 거지. 외력보다 마찰력이 작아진 거야. 그러면 이 마찰력, 이 운동 마찰력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수직항력에 비례하고. 즉 뭐야? 쉽게 생각하면 이거야. 위에서 누군가가 너네를 누르고 있어. 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 누르는 힘이랑 크기가 똑같은 힘으로 수직항력이 생기지. 그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움직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지지? 그치? 누르는 힘이 강해질수록 움직이기가 어려워지지? 즉, 움직이기가 어렵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있다. 누르는 힘이 클수록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수직항력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생각해서 얼음판 위랑 모래사장이랑 마찰력은 완전히 다르겠지. 얼음판 위에서는 마찰력이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잘 미끄러지니까. 근데 모래 위에서는 잘 안 미끄러지지. 그지? 마찰력이 어떻다는 거야?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접촉면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웬만한 거는 접촉면의 성질이 똑같은 상황으로 줄 거야. 그럼 그때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직항력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이 수직항력은 뭐에 따라 달라진다? 중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즉 뭐다?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운동 마찰력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 운동 마찰력하고 정지 마찰력이 있는데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 뒤에서 푸는 것들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마찰력이라는 힘, 중력이라고 하는 힘, 수직항력이라는 힘, 여러 가지 힘의 종류가 있는 거야. 내가 이거는 일부만 썼어요, 지금. 뭐도 있어? 전기력이라는 것도 배웠지, 우리. 자기력이라는 것도 배웠지. 더더더더 있어. 그리고 문제 풀 때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야, 장력. 실과 같은 애들이 실이 끌어당기는 힘이야. 자, 실이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힘을 그냥 전달하는 거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을 전달하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물체를 실로 매달아 놨어. 실이 팽팽해져 있죠? 팽팽해져 있을 때만 끌어당길 수 있지. 느슨할 때는 누가 끌어당겨? 못 끌어당길 거 아니야. 자, 팽팽할 때만 장력이 있을 거고 그 팽팽할 때 장력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얘를 당기고 있어. 그럼 이 B라는 애는 직접적으로 당겨지지. B라는 애는 직접적으로 당겨지지만 그 당겨지는 힘의 일부가 A를 당기는 데에도 쓰이지.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때 이 줄이 뭐 한다? 힘을 전달해서 A를 당겨준다. 그죠? 그때 이 장력의 특징, 양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전달한다. 양방향으로 당기는 거야. 이 줄이 누굴 당겨? A를 당겨. 그리고 이 줄이 또 누구도 당겨? B도 당겨. 이렇게 양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전달한다. 뒤에 가서 이 크기가 왜 같은지 그것도 잠깐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장력, 마찰력, 중력, 수직항력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여러 가지들의 힘을 어떻게 해서 합성을 한 후에 알짜 힘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힘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힘을 합성해 봐야 되고, 세 번째 이제 힘 합성한 걸 가지고 운동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순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관성 법칙 해서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을 들어갑시다. 자, 뉴턴 운동 법칙 제1법칙 관성 법칙은 어떤 거냐? 관성, 말 그대로 운동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는 고집을 부린다. 간단하게 보면 관성, 계속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관성 법칙은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고,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힘이 있다 없다 없다 하면 틀리는 거야. 힘은 있어도 돼. 뭐가 없어야 돼? 알짜 힘이 없어야 돼. 알짜 힘에 의해서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알짜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관성 법칙은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상태일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그럼 알짜 힘이 0인 상태일 때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운동 상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가 있어?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적용되는 거를 정지관성, 움직이고 있을 때 적용되는 거를 운동관성이라고 합니다. 정지관성은 그러니까 뭐야? 정지한 상태를 변하지 않게 하려는, 계속 정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 운동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각각의 예시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지관성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버스나 뭐 대중교통, 자동차가 어떻게 할 때? 급 출발할 때.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나는 뒤로 가죠.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는 앞으로 가. 뒤로 가는 거죠. 운동관성. 버스나 자동차가 갑자기 정지할 때 우리 앞으로 나아가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정지관성. 식탁보 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가 감겨져 있을 때 잽싸게 채면 끊어지는 거. 휴지가 풀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운동관성의 대표적인 예시 또 하나. 볼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걸려서 발은 멈췄는데 내 몸통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쓰러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런 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예시가 있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가만히 있던 애가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한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잖아. 자동차도 가만히 있었잖아. 근데 자동차가 갑자기 가버려.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뒤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운동관성도 마찬가지.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갑자기 멈추기가 어렵다. 이런 거. 그러면 갑자기 멈추기가 어려운 거에서 트럭이랑 그냥 일반 경차랑 비교해봐. 누가 더 멈추기 어려워? 트럭이 더 멈추기 어렵지. 트럭이 더 멈추기 어렵다는 거는 질량이 큰 애일수록 더 멈추기가 어렵다. 관성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달라진다.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물투 가면은 관성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도 배웁니다. 가상의 힘. 자, 그래서 관성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 상태가 변하는 운동이야, 안 변하는 운동이야? 안 변하는 운동이죠. 뭐라 그래?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그래서 운동 관성이 작용하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가속도 법칙. 가속도 법칙은 가속도가 있는 거야.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지.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니까 얘는 알짜 힘이 0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알짜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운동을 한번 봅시다. 자, 수레를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당기면서 수레의 운동을 관찰을 하는데 실험 1, 2, 3과 같이 수레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만 2배, 3배로 늘려가지고 과정을 반복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힘이 2배, 3배가 되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2배, 3배가 됐죠? 즉 뭐가 됐다? 가속도가 2배, 3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량만 2배, 3배 증가시키면서 과정을 봤어. 질량만 2배, 3배 증가시켰더니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질량이 2배 되니까 기울기가 절반으로, 질량이 3배가 되니까 기울기가 3분의 1로 됐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즉 뭐야? 가속도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쉽게 해석을 해보면 어때? 힘을 크게 가할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가 커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질량이 커질수록 운동 상태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근데 이거는 예로 설명할 수도 있어. 질량이 크면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크면 클수록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가속도 법칙은 우리 알짜 힘과 질량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가속도 A, 질량 스몰 m, 알짜 힘을 FR이라고 하면 가속도는 알짜 힘과 비례한다. 가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한다. A는 M분의 F 또는 F는 MA라고 쓸 수 있다. 이게 가속도 법칙의 식이죠. 자, 그럼 이때 이 단위들을 한번 잘 봅시다. 힘의 단위는 뭘 써? 뉴턴을 써.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이 표준 단위입니다. 가속도는 미터 퍼 제곱세크가 표준 단위입니다.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힘은 1kg 미터 퍼 제곱세크라고 하는 요 두 단위가 호환되는 똑같은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앞에서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 속도와 속력 이런 걸 가지고 가속도 계산하는 거 있었잖아. 가속도는 아까 뭐였어? 가속도 A는 뭐였어? 시간에 따라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런 거였지. 그래서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풀어내는 것도 있어요. 뒤에 가면. 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뭐 F는 M 곱하기 T분의 V-V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데 우리 물리학 원과정에서는 가속도가 막 변하는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안 풀어낼 거야. 존나 어려워서. 간단하게 뭐만 할 거냐면 가속도가 0이면 0이고 0이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일정한 것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속도가 0인 거는 그냥 관성 법칙을 적용하면 되지. 멈춰있는 건 계속 멈춰있고 운동하는 건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 근데 알짜임이 0이 아닌 거는 가속도가 있겠죠? 그지? 그 중에서 뭐만 할 거다? 가속도가 어떤 운동? 일정한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할 거다. 근데 만약에 가속도가 변하더라도 일정한 구간이 있을 거야. 일정한 구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할 때는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을 나누어서 해석하고 그렇게 풀어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 뭔지만 잘 보시면 돼.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어떤 운동이다? 일정한 운동이다.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할 거냐면 가속도와 시간 관계, 그 다음에 속도와 시간 관계, 그리고 그의 위치에 따른 시간 관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볼 거야. 그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뭐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뭐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일정하고 질량도 일정해서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한 운동을 하는 거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건 뭐야? 시간에 따라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게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 느려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될 수도 있겠지. 자, 밑에 있는 그래프부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세 개의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속도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가속도도 0보다 큰 경우야. 첫 번째는. 자, 거기엔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라고만 돼 있는데 그냥 처음 속도도 0보다 큰 경우다라고 옆에다 써줍시다. 자, 이런 상황일 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 이거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속도가 양수죠. 그지? 양수라는 건 뭐야? 그냥 오른쪽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고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해 안 변해? 등가속도니까 안 변하죠. 가속도가 A이고 그대로 일정하게 시간 몇 초 동안? T초 동안 작용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는 뭐였어? 시간에 따른 1초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잖아. 그러면 10초 동안이면은 10A만큼 변할 것이고 T초 동안이면 AT만큼 변할 거 아니야. 이 그래프의 밑면적이 뭐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식으로 써보자. A는 T분의 V-V0에서 이 V-V0을 속도 변화 이렇게 쓸 수 있죠? 양변에 T 곱하면 델타 V 속도 변화는 뭐다? A 곱하기 T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에서 이걸 다시 나눠봐. 나중 속도는 넘겨봐.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요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V는 V0 플러스 AT. 여기에서 V0는 아까 의미 뭐야? 내가 기준한 어떤 그 첫 번째 지점에서의 속도. 그리고 그 지점에서부터 시간이 T초 정도 지났을 때의 속도를 가지고 V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가 숫자를 잘 대입해야 돼. 뭐 이상한 숫자 막 대입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얘 가지고 만들어내면 돼. 뭐야? 속도 여기 있고 시간 여기 있잖아. 그지? 속도 여기 있고 시간 여기 있어. 자, 형태가 어때? y는 b 플러스 a, x, y축값, x축값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얘가 뭐인 거야? y 절편. 얘가 뭐인 거야? 기울기인 1차 함수 형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기울기가 어떤 애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해. 그럼 그냥 뭐야? 직선이지. 그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면 처음 속도가 얼마? 처음 속도는 V0. 그리고 T초가 지났을 때, T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V. T초가 지났을 때 속도는 V. 그리고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 기울기도 양수. 오른쪽 위로 즉. 이거죠?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 기울기가 가속도다. T분의 V-V0. 나오죠, 이것도?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래프의 아랫 면적이 뭐다? 그래프의 아랫 면적이 뭐다? 변이었다. 그럼 아랫 면적을 계산해 봅시다. 사각형하고 삼각형 쪼개가지고 사각형 넓이 V0T. 삼각형 넓이 2분의 1에다가 V-V0 곱하기 T. 근데 V-V0라고 하는 델타 V 속도 변화는 뭐다? AT다. 다시 정리. 2분의 1 AT 두 번. 그래서 변이 S는 뭐다? V0T라는 사각형 넓이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시간의 제곱. 이게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공식. 요거. 이것도 기억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 그럼 여기도 봐봐. 변이라는 S값하고 T라고 하는 시간값이 여기 항에 들어있지. 뭐야 이거? 시간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함수 형태로 나오는 거지. T에다가 0을 넣어봐. 원점을 지나죠. 시간에 따른 변이. 어떻게 된다?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그럼 이때 속도, 이동거리,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뭘 찾을 수 있어? 기울기를 찾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이 지점하고 이 지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 이게 뭐? 평균 속도. 여기는 순간 속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 평균 속도는 앞에서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거 봐봐.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변위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는 얘는 얘잖아.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나누기 t. 소거만 합시다. 뭐가 나와요? v0 플러스 2분의 1 at인데 a가 뭐였어? t분의 v 마이너스 v0. t분의 v 마이너스 v0의 t. 또 소거해. 뭐만 남아? 2분의 v 플러스 v0만 남아.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위를 알고 있을 때 평균 속도 금방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아? 이렇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된다. 다시 이거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 얘가 나오겠지. 평균 속도가 이거고 시간 t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 요것도 세 번째 공식. 요게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평균 속도는 그 구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값을 절반으로 나누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공식은 어떤 거냐면 이 식에서 t항을 소거해서 나오는 거. 마지막 2배의 가속도 변위는 나중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 제곱. 이게 마지막 네 번째 공식.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네 가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법,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세 번째,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V0. 네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네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을 몰라도 풀어낼 수 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시간이 있을 때만 풀 수 있다. 근데 얘는 시간이 없어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 때가 있을 거고 얘를 이용할 때가 있겠죠, 분명히. 각각을 이용할 때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큰 경우는 이런 거고, 그럼 반대로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다가 또 요것도 써놓자. 처음 속도는 0보다 크다. 자, 처음 속도는 0보다 큰데 가속도는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 먼저 보면 가속도가 이번에 0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으로 그립시다.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a로 일정하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면적만큼이 뭐다? 속도 변화다. 근데 그 속도 변화가 얼마다? 마이너스 at 이렇게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이용해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 요거 그리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속도가 어떻게 됐어? 처음 속도는 양수죠? 근데 점점 속도가 빠지지? 그지? 마이너스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값과 음의 값 두 가지를 다 나타내 봅시다. 자, 요거 그래프는 아까 어떤 식으로부터 찾았어?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요 식으로부터 찾았죠? 똑같이 이거 가지고 찾아보자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V가 음수니까 Y절편은 양수지만 길기는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1차 함수 형태가 되겠지.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래서 여기를 V0라고 한다면 뭐 얘를 여기서 t초일 때 속도가 여기가 V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뭐 마이너스 V가. 이때 하나 V0와 V의 절대값이 같다면 여기가 뭐가 될까? 이 크기와 이 크기가 같은데 빗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 삼각형이잖아. 2분의 1 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변위였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변위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변위가 되는 거지. 이 플러스 변위와 마이너스 변위의 값이 어떻다? 크기가 같다. 그러면 t초 후에 어디에 위치한다? 처음 위치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2분의 1 t라는 시간대 속도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바뀌면서 크기는 0이죠. 잠깐 정지하고 얘를 기준으로 뭐가 변한다? 방향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시간에 따라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변이와 시간의 관계식이 이거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에서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음수니까 어디로?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된다. 쭉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로. 여기 지점이 뭐다? t초. 그럼 이 그래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보면은 양의 변이로 최대값을 찍는 여기 지점이 뭐다? 2분의 1 t 지점이다. 그리고 이 2분의 1 t 지점에서 접선의 길기, 그게 뭐야? 순간 속도죠. 2분의 1 t초일 때 순간 속도 얼마다? 0이다. 왜? 정지해 있으니까.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방향이 변한다.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이걸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2분의 1 t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양수, 2분의 1 t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음수. 그 기울기가 뭐였어? 속도의 부호였잖아. 그지? 속도 값이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음수, 양수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음수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프의 형태는 다 뒤집어진 형태로 나올 겁니다. 뭐만 바뀌니까? y 절편만 바뀌니까. 그치? 얘는 어떻게 돼? 더 내려가겠지? 얘가 음수가 되면은 여기가 여기로 내려올 거 아니야. 내려가겠죠? 얘는 어떻게 돼?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 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네? 누구랑 반대로 돼? 쟤랑 반대로 돼. 그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알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속도 변화가 일정한 운동이다. 대입해야 되는 거 여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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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식 네 가지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값들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 작용 반작용 법칙 제3법칙.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한다. 자,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가하면 힘을 받은 물체가 상대방에게 다시 힘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을 간단하게 글로 쓰면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고 하는 물체가 있을 때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서 B라는 물체를 때렸어. 그럼 뭐야? A가 B에게 오른쪽으로 힘을 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작용하는 거는 이제 누가? 상대방이 B가 A에게 힘을 가한다. 이렇게 섰을 때는 두 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때 작용 반작용 힘의 크기 특징, 힘의 특징.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며 제일 중요한 거. 작용하는 지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다. 작용하는 지점이 서로 다른 물체니까 합성이 불가능하다. 앞에서 합성하는 거, 힘의 합력 계산하는 거는 한 가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더하는 거였지. 얘는 하나는 A한테, 하나는 B한테, 얘는 B한테, 얘는 A한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합성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작용 반작용은 존재합니다. 그 어디를 가든 작용 반작용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을 찰 때나 아니면 걸을 때, 점프할 때, 로켓이 올라갈 때 전부 다 작용 반작용 법칙을 이용해서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해? 아니잖아. 땅을 뒤로 차야 되지. 땅을 뒤로 차면은 뭐 어떻게 돼? 내가 땅을 뒤로 찬다. 땅이 나를 앞으로 밀어준다. 이렇게 반대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달릴 때는 어때? 더 세게 차지. 힘을 더 크게 하면 반작용도 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 관계에 있는 두 힘 찾아내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보자. 어떤 공이 있는데, 여기에 공이 있는데 그 공 위에 피에로가 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힘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은 표면에 공이 올려져 있고 사람이 있어. 그러면 사람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공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 상황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한번 나타내 보자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중력이나 수직항력이나 마찰력, 그 다음에 장력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들도 써보고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건 중력이지. 중력 뭐가 있어? 사람을 끌어당긴다. mg. 그 다음에 공을 끌어당긴다. mg. 이거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반작용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뭐 수직항력도 있죠? 공이 사람을 떠받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있는 거지. 공이 사람을 떠받칩니다. 얼마의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그럼 여기서 바닥이 공을 떠받치겠죠? 근데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잘 봐. 이 둘을 하나로 보세요. 그러면은 질량 스몰 m과 라지 m이라고 하는 두 개가 스몰 m 더하기 라지 mg로 바닥을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작용하는 이 힘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의 g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지구가 사람을 당기죠? 그럼 누가 당겨 이제? 반작용인 사람이 지구를 당긴다. 지구가 공을 당기죠? 그럼 반작용인 공이 지구를 당긴다. 그지? 자, 이런 것들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만 서술하면 뭐가 있어? 지구가 사람을 당긴다. mg. 공이 사람을 떠받친다. mg.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고 방향은 반대. 알짜임 어떤 상태? 없는 상태. 가만히 있는다. 공에 작용하는 힘 뭐가 있어요? 사람이 공을 어떻게 누르지요? 얼마만큼으로? 중력만큼으로 누르지. 그 다음에 공에 작용하는 중력 라지 mg만큼, 그리고 반대되는 수직항력 라지 m 스몰 m 더한 다음에 g 곱한 만큼 떠받친다. 공도 작용하는 힘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 작용하는 힘들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 그 힘들을 분석해서 어떤 힘들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공간이 있죠. 그 밑에 공간에다가 이제 뭘 하시느냐. 요걸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죠. 제일 처음에 파트에서 배운 게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이 있느냐를 봤어. 그 어떤 운동에는 등속 직선 운동도 있고 가속도 운동도 있고, 그리고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도 있고 이런 거였지, 그지? 근데 그러한 운동들이 무엇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야? 힘이라고 하는 알짜 힘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잖아. 알짜 힘이 0이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또는 정지해 있다.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가속도 운동이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때 알짜 힘이 또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힘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돼서 그 힘으로 인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등등등등등등을 다 풀어내는 거야. 이거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푼다 그래. 즉 뭐냐면 계산할 수 있는 물리량들이 있죠. 계산할 수 있는 물리량, 예를 들면 질량, 가속도, 알짜 힘,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뭐 변이,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등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풀어내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힘이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운동을 한다. 요거를 찾아내야 되죠. 그럼 알짜 힘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알짜 힘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 어떤 특정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 얘를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걔네들을 어떻게 한다? 합성해서 알짜 힘을 계산하고 알짜 힘이 계산됐으니까 이제는 뭘 할 수 있어? 얘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어떤 운동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등가속도 운동이면은 우리 앞에서 했던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공식들도 있고 그래프 그릴 수도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 변이가 어떻게 되고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되고 시간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거꾸로 시간에 따라 변이가 시간에 따라 속도가 어떻게 변할 때 얘가 무슨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알짜 힘이 얼마다. 그러면 얘는 질량이 얼마다. 이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역순으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서가 1, 2, 3이지만 2, 1, 3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2, 3, 1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역방향으로도 막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거는 물체가 그냥 하나 있을 경우야. 하나 있을 경우. 근데 물체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물체 여러 개에 각각의 작용하는 힘들 따로 다 나타내고 각각의 알짜 힘을 다 구하고 각각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거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서 알짜 힘 계산되는 식이 두 가지가 나오겠지? 물체가 세 개 있으면은 식이 세 가지가 나올 거고 네 개 있으면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여러 개의 식이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연립해서 풀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두 물체를 내가 붙여놓았을 때 하나의 블럭이 있는데 하나의 나무 블럭이 있는데 여기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놓고 내가 이번에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F라고 하는 힘을 가했어. 이때 이 물체가 스몰 m의 질량 갖고 라지 m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얘네들의 시간에 따른 변이나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겠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보자. 지금 A라고 하는 질량 스몰 m짜리하고 B라고 하는 라지 m짜리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야 되잖아. 첫 번째 얘한테는 무슨 힘이 있다? 일단은 F라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F라는 힘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B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뭐해? A와 B가 충돌하는 거지. 부딪혀.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B를 밀죠. 그럼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있어? B가 A를 밀겠지. 그지? 그래서 A한테 작용하는 힘을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A한테 작용하는 힘은 오른쪽으로 F도 있지만 B가 A를 왼쪽으로 밀어주는 어떠한 힘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B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 구해보면 노란색으로 뭐가 있어? A가 B를 미는 힘. 그거 말고 더 있어? 없죠. 자, 마찰은 없다고 해. A가 B를 미는 힘 그거밖에 없잖아. 그 크기는 얼마야? 얘랑 똑같이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스몰 F라고 쓰세요. 그러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현했어. 그러면 첫 번째 끝났어. 두 번째 합성해서 알짜 힘 계산하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뭐다? 라지 F가 오른쪽, 스몰 F가 왼쪽. 라지 F 마이너스 스몰 F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 라지 F 더하기 마이너스 스몰 F 이렇게.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오른쪽으로 스몰 F 플러스 스몰 F. 자, 그리고 이 두 물체의 운동의 특징 같이 가죠. 항상 같이 가죠. 항상 같이 가니까 둘의 가속도가 어떻다? 가속도가 같다.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가속도가 같다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속도 변화도 어떻다? 같다. 이게 중요한 거야. 왜? 같이 가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알짜 힘 계산했으면 뭐 해야 돼? F는 ma 뉴턴 운동제 이 법칙 적용해야지. 는 스몰 m의 질량의 가속도 a라고 하면 얘는 라지 m의 질량의 스몰 a의 가속도를 갖는다. 식이 두 개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딱 더해보면 어떻게 돼? 라지 f만 남죠, 좌변에? 우변에는 뭐가 남아?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의 a 남지.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하셔도 되지만
요 노란색 요 부분만 보고 이것도 떠올려도 됩니다. 이거 뭐야? 라지 F라고 하는 힘이 가해지고 있는데 스몰 m하고 라지 m이라고 하는 스몰 m, 라지 m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에 가속도가 얼마로 작용한다? A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체가 나오면 그냥 그 물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한 덩어리의 질량이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이다. 그리고 걔가 가속도가 A고 힘은 F만큼 받는다 라고 하면 1번, 2번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가속도를 찾아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느냐? 가속도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해.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럼 봐봐. 이거 뭐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 대입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 대입하고 질량이 m이고 F라는 힘 크기가 확인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A라고 하는 녀석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요거고요. B라는 녀석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요거죠. 요 둘의 B가 어떻게 돼? 가속도는 똑같기 때문에 질량의 B와 같죠? 자,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 두 물체가 있을 때 두 물체 또는 세 물체가 될 수도 있고 네 물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두 물체를 하나로 보고 F 알짜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계산해서 가속도를 찾아낼 수 있죠, 빠르게.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냐면 알짜 힘의 B는 뭐와 같다? 질량의 B와 같다라고 바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숫자를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6번으로 가볼게. 자, 6번에 가보면은 두 개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이 3kg, 1kg인 물체 AB를 서로 접촉시켜 놓고 A의 크기가 20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이때 간단하게 빨리 해봅시다. 두 물체의 질량을 더합시다. 몇 kg? 4kg. 가속도는 얼마다? F는 MA에서 20N은 4 곱하기 A죠.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5입니다. 자, 가속도는 5고요. 전체 힘이 얼마예요? 20N이지? 알짜 힘의 B는 뭐와 같다? 질량 B와 같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B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다? 15다.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뭐다? 5다. 그러면 이제 B에 작용하는 알짜 힘, 그거는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찾아봐야 돼.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어디로부터 온 거야? A가 B를 밀어주는 힘으로부터 온 거지. 그래서 A가 B를 밀어주는 힘이 5N입니다. 맞아요? 그럼 반대로 작용하는 반작용, B가 A를 미는 힘이 5N이다. 그러면 A한테는 직접적으로 20N 작용하고 B가 반대로 미는 힘 5N 작용해서 알짜 힘이 얼마다? 15다 확인된 거죠. 답을 골라봅시다. A의 가속도 5고요. B도 가속도 5고요. B에 작용한 알짜 힘 5N이다.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야. 뭐만 하면 돼? 전체 질량이 4kg이고 힘은 20N 작용하니까 4, 5, 20N이다. 가속도가 5다. 그리고 각각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B는 뭐와 같다? 질량 B와 같다.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로 정리해볼까? 생각해봐. 알짜 힘의 B는 질량 B죠? 알짜 힘의 합은 얼마야? 전체 힘과 같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20N의 힘을 얼마로 쪼개면 돼? 3대 1로 쪼개면 각각의 알짜 힘 구해지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문제 푸는 방법들 한번 익혀봅시다. 자, 밑에 7번도 되게 비슷한 문제야. 다만 얘는 뭘로 연결돼 있어? 줄로 연결돼 있는데 아까 줄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 힘을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해보자. A하고 B가 합쳐서 몇 킬로그램? 8kg이죠. 힘은 얼마 작용하고 있어? 40N 작용하고 있어. 그러면 8, 5, 40이니까 가속도가 얼마? 5다. 그러면 가속도가 5이고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B는 5대 3이잖아. 전체 힘 40을 5대 3으로 쪼개면 되죠. 얼마예요? 25N과 15N.
A에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다? 25N이다. B에 작용한 알짜임이 얼마다? 15N이다.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뭐야? 뭐에 의한 거야? 줄이 당기는 거에 의한 거지. 그러니까 줄이 A를 당기는 힘이 25N이다. 그러면 줄은 항상 양방향으로 당긴다 그랬지. 줄이 B를 당기는 힘도 25N이다. 그럼 더 확인해보자. 줄이 B를 당기는 힘 25N. 내가 B를 당기는 힘 4N. 얼마예요? 15N의 알짜입니다. 맞게 계산된 거죠? 그리고 끝이야. 답만 확인하면 돼. A의 가속도는 8이 아니라 5고요. B도 가속도가 5죠. A에 작용하는 알짜임 25N 맞나요? 맞죠? B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15N이죠. 그 다음에 줄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25N입니다. 답은 3번. 금방 구해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 8번은 조금 색다른 상황이야. 힘을 줬어요. 물체 한 가지니까. 자, 하나의 물체니까 풀기가 쉽겠지. 하나의 물체니까 풀기 쉬운데 힘을 줬어. 질량은 안 줬네? 근데 오른쪽에 그래프를 하나 줬어. 그래프는 보자마자 항상 뭘 찾아야 돼? 그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야 돼. 속도 시간 그래프죠?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첫 번째, 기울기가 가속도다. 두 번째, 밑넓이가 변이다. 자, 가속도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의 가속도가 4니까 4m은 알짜 힘 8N이다. 맞아요? 질량 몇 킬로그램? 2kg. 그 다음에 이동거리라고 나오는데 그래프 잘 보세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밑넓이는 변이지. 근데 속도의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운동 방향 안 바뀐다. 그때는 이동거리와 변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 밑넓이 그냥 이동거리입니다. 몇 미터 이동합니까? 18m 이동하는 거 맞지? 자,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의 가속도의 크기는 4 맞고 질량 m은 2kg이다. 그냥 전부 다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저 기본 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색다르다. 뭐가 색달라? 처음에 1초 동안은 어때? 처음에 1초 동안은 속도가 안 변하네? 근데 1초부터 4초까지는 속도가 변하네? 근데 속도가 변하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보면 그게 가속도였잖아. 그 가속도가 변해 안 변해? 1초부터 4초까지. 안 변하죠? 그럼 1초부터 4초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0초부터 1초까지는 무슨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두 구간의 운동이 다르네? 어떻게? 쪼개서 0초부터 1초까지와 1초부터 4초까지로 나눠서 보세요. 그러면 0초부터 4초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0초부터 4초까지입니까? 1초부터 4초까지가 등가속도죠. 답은 1번이 나왔는데 나머지 확인해 봅시다. 자,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야. 근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였어? 변이죠. 변이랑 이동거리랑 현재 같나요? 얘는? 같지 않아요. 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언제를 기점으로? 2초를 기점으로. 그러면 0초부터 2초까지의 넓이와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의 넓이의 절대값을 더해야 이동거리가 나오겠지. 얼마예요? 7m. 자, 그 다음에 0에서 1초까지 무슨 운동했다? 등속 직선 운동했다. 맞아요? 그러면 알짜힘이 있다 없다? 없다. 0이다. 그 다음에 1에서 4초까지 가속도 뭐예요? 기울기지. 기울기 얼마야? 3분의 6이니까 2 맞죠? 물론 부호는 마이너스지만 그지? 그 다음에 1에서 4초까지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자, 질량 몇 킬로그램? 2kg인 물체의 가속도 얼마? 2니까 4N 맞네요. 할 수 있겠죠? 자,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2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8번에 도르래라고 하는 게 되게 오랜만에 나와서 중학교 때 배웠죠? 도르래. 자, 이 도르래는 어떤 도르래야? 좀 위에 그냥 콕 박혀있죠? 콕 박혀서 그냥 도르래가 빙글빙글 돌기만 하지? 그걸 무슨 도르래라 그래? 무슨 도르래? 콕 박혀있는 도르래. 고정 도르래입니다. 고정 도르래의 역할. 어쨌든 도르래 줄로 연결돼 있지. 너잖아 새끼야.
어. 내가 네 목소리를 아는데 어디서 구라를 쳐. 자, 도르래 지금 줄로 연결돼 있죠? 그 줄이 돌아가잖아. 근데 앞에서 우리 줄의 역할은 뭐였어? 힘을 전달하는 거죠. 힘을 전달하는 건데 그 전달하는 힘의 방향만 바꿉니다. 방향만 바꿔주는 거야. 지금 뭐 왼쪽에서 아래로 당기는 힘을 오른쪽에서 위로 당겨지는 힘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이렇게 그냥 방향만 바뀌는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 얘를 그냥 펼쳐가지고 해석해도 됩니다. 자, 도르래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서 왼쪽에 라지 M, 오른쪽에 스몰 m 이렇게 있는데 얘를 펼쳐가지고 그냥 스몰 m의 물체, 라지 m의 물체가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힘의 방향은 잘 표시해야 돼. 자, 라지 m이라는 물체 어느 방향으로 힘을 지금 받고 있다? 아래 방향으로 중력. 그지? 그 다음 얘 아래 방향으로 중력. 그지? 그 다음에 실이 당기는 거 있는데 이 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야 그냥? 같은 크기의 힘이겠지. 방향은 어떻고? 반대가 되는 거고. 하나는 위, 얘도 위인데 이거 방향 반대죠? 그지? 얘를 뭐 T라고 하면 얘도 T인데 뭐 부호는 알아서 이따가 결정하면 되겠지. 요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봐. 그럼 어떻게 돼? 얘 왼쪽으로 라지 mg, 얘 오른쪽으로 스몰 mg, 얘 오른쪽으로 t, 얘 왼쪽으로 t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안에서 어차피 줄이 그냥 전달하는 거니까 얘는 무시하고 우리 저기서 풀었던 방법대로 하려면 라지 mg가 크니 스몰 mg가 크니 라지 mg가 크다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 라지 m과 스몰 m인 물체가 매달려 있는데 이 두 물체가 왼쪽으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g만큼의 알짜 힘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번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0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얘가 바닥에 멈춰있는 상태로 0이죠. 알짜 힘이 얼마야? 0인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라 뭔가 힘이 더 있는 거네? 무슨 힘이 더 있을까? 얘가 바닥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강력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자, 요거 같이 한번 해석해 보자. 얘는 원래 이만큼의 힘을 아래로 받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멈춰 있지. 근데 멈춰 있다는 거는 알짜 힘이 0인 거니까 이만큼의 힘이 아래로 작용할 때 똑같은 크기의 힘이 위로 작용한다. 그럼 요 크기랑 똑같은 게 뭐다? 이름을 붙이면 수직항력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기억번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0 맞죠? 그 다음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서 보면 되잖아. 자, 요 녀석 알짜 힘 얼마야? 0이지. 실이 당기는 힘 요거죠. 그지? 얘 이쪽으로 중력이 당기는데 이쪽으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지. 크기는 얼마예요? mg. 그럼 중력과 같은 거 맞네요. 그지? 자, 그래서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바닥이 A를 미는 힘의 크기. 이게 뭐야?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 뭐야? 요거라고 계산됐지? 그지? 그러니까 디귿번은 맞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이렇게 양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펼쳐놓고 봤을 때 양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양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방향의 힘 중에서 큰 힘에서 작은 힘 뺀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여서 더 하는 거죠. 그지? 양방향의 힘에 알짜 힘을 우리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요 힘으로 계산해서 한 물체로 보고 대입해서 계산해라. 알겠죠? 자, 그러면은 31번에 질량이 각각 m과 2m인 물체 AB가 실로 연결되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가에는 어떤 힘이 얼마나 작용하고 나에는 어떤 힘이 얼마나 작용하겠는가. 자,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가에는 지금 A하고 B라고 하는 물체가 도르래로 두 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 A라고 하는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A라고 하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스몰 mg만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E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다. 그럼 얘도 똑같아. 양쪽에 이렇게 꺾여 있는 애를 둘을 이렇게 펼쳐. 그지? 이렇게 펼쳐. 펼쳐보면 왼쪽으로는 스몰 mg, 오른쪽으로는 스몰 emg. 두 물체 합쳐서 R자임 얼마? 오른쪽으로 mg. 질량이 얼마예요? 스몰 m짜리와 em짜리가 합쳐서 R자임이 얼마? mg만큼 받는다.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죠? 가속도 얼마야? 3분의 1g. 자, A 가에서의 가속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번에는 A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B가 이렇게 매달려 있네요. 그지?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중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왜? 중력은 지금 운동할 것 같은 방향에 대해서 완전 수직인 방향이니까. 얘만 봅시다. 얘 얼마예요? EMG만큼 작용하고 있지. 그럼 얘도 한번 펼쳐봐. 두 물체 합쳐서 R자임 얼마 작용한다? EMG 작용한다. 두 물체를 합쳐서 가속도를 곱하면 그게 R자 힘이다. A다. 얼마예요? 3분의 2G.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기억본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물리량이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인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일단 가속도는 2배가 되는 거 맞죠? 가속도는 2배가 되는 거 맞으니까 기억본 맞아요. 이번에는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라고 돼 있어. 실이 B를 당기는 힘.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니까 이거 이제 계산해봐야겠네. 자, 계산하는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보자. 이 두 물체의 R자 힘의 크기는 얼마야? 스몰 mg죠. R자 힘의 크기는 스몰 mg야. 그리고 R자 힘의 B는 얼마예요? 1대2가 돼야 되겠지. mg를 1대2로 나눠 가져야 돼. 즉 얘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다? 3분의 2 mg가 되는 거고 얘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다? 3분의 1 mg가 되는 거다. 그럼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보자. 얘한테는 E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는데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윗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그지? 아랫방향으로 3분의 2 mg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다. 그럼 이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이거서 이거 빼면 되는 거죠. 3분의 4 mg. 그거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이거 나오나요? 그지? 실이 위로 당기는 힘 3분의 4 mg고 아래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 mg니까 합성해서 3분의 1 mg라는 R자임 나오지. 자,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R자임은 EMG예요. R자임은 EMG야. 그러면 그 EMG를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다? 1대 2로 나눠 갖는다. 요거의 3분의 2니까 얼마만큼의 R자임이다? 3분의 4 mg만큼의 R자임이다. EMG만큼이 당기고 있는데 실이 당기는 힘 때문에 3분의 4 mg만큼의 R자임이 나온다. 얼마다?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둘이 어때? 얘는 3분의 4 mg, 얘는 3분의 2 mg. 가가 나의 2배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정지한 상태에서 t초가 지났을 때까지 B가 이동한 거리. 자, 이제 이동한 거리, 변위와 관련된 거잖아. 이동한 거리, 변위.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얘네 지금 무슨 운동을 해? 등가속도 운동하지. 그럼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되어서 변위의 값은 식이 요거죠. 얘는 얘 더하기 요거지. 자, 근데 이 두 물체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잖아. 그지? 정지해 있었으니까 요 항 날려버려. 그러면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t초가 지났을 때, 즉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보는 거잖아.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보는 거니까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변이가 큰 거지. 가속도가 2배면 변이가 2배. 즉 뭘 보라는 거야? 가속도의 비를 보라는 거야. 가와 나에서 가속도의 비는 몇 대 몇이었어?
1대2였잖아. 그럼 이동 거리 B도 1대2가 된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정지 상태에서 T초가 지났을 때 B가 이동한 거리 2. 그렇죠? 2배.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가요? 그지? 3번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더 나아가면 이제 더 지랄 같은 문제들 많아요. 41번. 된 가는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A를 전동기가 당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자,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나와 있는데 그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보니까 어때? 처음에는 일정해.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됐어? 속력이 주르륵 감소했죠? 그지? 근데 그 속력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뭐야? 가속도지? 그러면 처음 2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하고? 등, 속, 직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2초부터 몇 초까지예요? 5초까지네. 2초부터 5초까지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두 구간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등속 직선 운동하는 이 구간에서는 R자임이 얼마다? 0이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이 구간은 R자임이 0이 아니다. 정말 R자임이 0일 때 뭔가 값이 0이면 계산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 자, 도로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A가 있나? 그지? 여기 A가 있어요. 몇 킬로그램? 1kg. 1kg짜리 물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연결돼가지고 이쪽에 B라고 하는 물체가 2kg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0에서 2초 구간은 R자임이 0이야. 자, 그러면 앞에서 요거랑 똑같지, 요거랑 형상은 똑같지? 요거 형태는 똑같대. 두 물체의 작용은 R자임은 얼마야, 원래? 요 녀석의 중력만큼이잖아. 그지? 요 녀석의 중력은 얼마야? 아래 방향으로 20N이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두 물체가 20N으로 당겨주고 있어야 돼. 근데 R자임이 얼마네? 0이네. 그 말은 뭐야? 반대 방향으로 20N으로 당겨주고 있다는 거지. 누구야? 당겨주는 애가. 그래, 전동기. 전동기가 0에서 2초까지 얼마로 당긴다? 20N으로 당긴다. 이거지. 그래서 R자임이 0이에요. 그 다음에 2에서 5초까지는 등가속도야. 그러면 가속도가 얼마죠, 지금? 가속도는 3초 동안 3변했으니까 마이너스 1m/s 제곱세크인 거고. 그럼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어디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전동기가 당기고 있는 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이거를 지금 뭐로 잡은 거야? 플러스로 잡은 거야. 시계 반대 방향이 마이너스야. 자,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다? 시계 방향이다. 자, 두 물체 합쳐서 질량 몇 킬로그램이지? 3kg이죠. 3kg인 물체인데 가속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R자임이 얼마 작용하는 거야? 마이너스 3N 작용하는 거지. 그지? 자, 마이너스 3N 작용하는 거야. 몰라? 얘는 지금 전동기도 당기고 있고 얘가 20N 당기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변할 수 있는 힘은 뭐야? 얘가 변해, 얘가 변해. 전동기가 당기는 게 변하는 거지. 자, 얘는 20N 그대로인데 전동기가 당기는 힘이 변해서 두 개 합쳐서 아래 방향으로 3N의 힘이 작용한다 이거지. 그럼 전동기가 얼마로 당기는 거야? 17N으로 당기는 거야. 17N으로 당긴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한번 봅시다. 1초일 때 전동기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0N이다. 맞나요? 맞아요. 4초일 때 전동기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17N이다. 그지? 그 다음에 디귿번. 이동한 거리는 얼마다? 5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자, A가 이동한 거리랑 B가 이동한 거리랑 같아야 달라. 같아야죠. 왜? 같이 움직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그냥 그 속력 시간 그래프에 인달비만 계산하면 돼요. 사각형 넓이 6, 삼각형 넓이 4.5? 그지? 아이씨,
카메라 가리지 마. 아이, 똥쟁아.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다. 어? 자,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으로 넘어가면 얘도 지금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구간은 뭐야? 0초부터 2초까지. 그 다음에 2초부터 2.5초까지. 그죠? 자, 0초부터 2초까지랑 2초부터 2.5초까지랑 기울기가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각각 등가속도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각각 등가속도 하는데 그때 가속도의 비가 어떻게 돼 지금? 속도 변화는 똑같은데 시간의 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1이지? 그럼 가속도의 비가 얼마다? 1대 4가 되는 것이다. 그럼 가속도의 비가 1대 4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AB가 도르래를 통해 심을 연결되어 운동하는 모습이다. 나는 가에서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의 질량은 3kg이고 2초일 때 속도는 V이며 이때 실이 끊어졌다.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A의 속력이 지금 저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왼쪽에다 할까? 영에서 2초까지는 힘이 어떻게 작용할까? 자, 도르래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애하고 B라고 하는 애하고 매달려 있는데 지금 B가 질량이 몇 킬로그램인지 안 나와 있고 B의 질량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거죠. 보기상을 보니까. 자, B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합시다. A의 질량은 얼마로? 3kg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고. 자,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지금 두 물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알짜 힘을 생각해보자. 알짜 힘. 자, 얘가 지금 A가 올라가고 B가 내려가는, 즉 이 도르래가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인 거지.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럼 이때 알짜 힘은 얼마예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야? 30N이죠. 30N.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은 10m이라고 쓰시면 돼요.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치?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A에 작용하는 중력이 강한 거야? B에 작용하는 중력이 강한 거야? B에 작용하는 중력이 강하니까 얘가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자, 0에서 2초까지는 두 물체 합쳐서 알짜 힘이 얼마다? 10m 마이너스 30N이다. 이거죠? 그지? 그리고 이 알짜 힘이 두 물체를 가속도 얼마로 만들어줬어? 가속도 얼마라고 하면 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하면 되잖아. 2초 만에 V 변했지? 2분의 V라고 하면 되겠죠? 알짜 힘은 질량 얼마? 3kg 더하기 m에다가 속도 변화 가속도 2분의 V.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2.5초까지는 이제는 A만 따로 봐야 되지. A만 따로 봅시다. A만 따로 봐.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중력밖에 없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30N 작용하는 거지. 마이너스 30N에 의해서 당연히 얼마?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까? 3kg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만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자 2에서 2.5초까지는요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다? 중력 가속도와 같다. 그지? 근데 이때의 가속도랑 이때의 가속도 아까 몇 대 몇이라고 찾았다? 1대 4라고 찾았다. 그러면은 2분의 V는 얼마다? 2분의 5가 되는 것이다. 맞아요? 중력 가속도의 4분의 1인 거니까. 그치? 그럼 V는 얼마다? 5m/s가 되는 것이다. 되죠? 자, 기억번. V는 5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1초일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래. 자, 1초일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요거 구하는 거네. 요거. 요렇게 당기는 거. 1초일 때는 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에 작용하는, 실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래. 얘는 어떻게 할까? 자, 이거 가속도가 얼마예요, 요거? 2분의 5인 거죠? 그지?
얘 질량도 이제 구해야 되겠네? 얘 질량도? 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m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10m 마이너스 30은 2분의 15 더하기 2분의 5m. 이것만 찾아내면 되죠. m은 얼마예요? 5kg. 그러면 이게 50N이었네? 그지? 자, 그럼 두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다? 20N의 R자임이고요. 그러니까 즉 이게 얼마다? 20N이었고요. 아까 찾던 방법대로 해보자. 20N의 힘이 몇 대 몇으로? 3대 5로 8분의 3만큼의 R자임이 생긴다. 즉 20N의 8분의 3만큼의 R자임이 생기는 건데 그 R자임은 뭐다? 실이란 기는 장력에다가 중력 30을 빼면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장력 얼마예요? 8분의 20이니까 7.5? 30. 7.5? 맞을걸요? 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넘기면 되고. 어? 자, 그러면은 1초일 때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35? 아니죠?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5kg.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지?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다. 자,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까 여기 써놨었던 1번 힘을 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2번 각각의 힘에 대해서 R자 힘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3번 여러 개의 식이 나오면은 그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연립을 해가지고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풀어내면 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노가다 방법이지만 우리는 뭐도 배웠어 지금? 물체가 여러 개가 매달려 있을 때는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고 하나의 물체라고 보고 그 하나의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을 계산한 후에 가속도를 찾으면 된다. 그지?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뭐였어? R자 힘의 B가 질량 B와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 이유는 뭐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질량 B가 곧 R자 힘의 B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전체 R자 힘의 크기가 나오면 그 R자 힘의 크기에다가 질량의 비율만큼 얘는 지금 3대 5잖아. 그러니까 전체 8분의 3만큼으로 R자 힘이 생긴다 하면 되는 거고 얘는 8분의 5만큼의 R자 힘이 걸린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지? 그래서 B와 비율이랑 좀 친해져야 좀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B와 비율이랑 친해지세요. 내가 하는 목표는 뭐냐면 니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 라는 말을 안 듣고 싶어서 그래.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요가 많아. 지금은 웃지. 근데 중간고사 시험 보러 가봐. 진짜 가보면은 세네 문제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아. 전부 다 문제가 고3 기출문제로 나올 겁니다. 100% 거의. 지금은 이제 또 수능 특강을 부교재로 하고 있잖아. 그럼 거기서도 숫자 바꿔서 또 나오겠죠? 거기서 숫자 바꿔서 나오는 거 더하기 고3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 숫자 바꿔서 나오는 거. 분명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누던 1주차 이 워크북 교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그 다음 워크북으로 평가원이랑 교육청 기출문제 워크북 나갈 겁니다. 알겠죠? 추석기는 끝나니까 오네. 오빠 똥 잘 쌌어? 시원해? 자, 이렇게 하고요. 스텝 2는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8초까지, 자, 요 본교재는 28초까지, 그 다음에 워크북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 있죠? 힘과 운동 말고 여러 가지 운동만 9페이지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워크북은 9페이지까지고요. 그 다음에 본교재는 28페이지까지입니다. 아시겠죠?